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1월 29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제 우리 스터디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모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주 호황리에 3명의 아주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아주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4시간 공부를 하는데 코피 나죠. 네, 나이 먹어서 이제 공부하는 거 참 어렵고 힘듭니다. 다 가정이 있으시고 그 다음 주부이시고 아빠들 좀 쉬어야 되고 골프장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55명 정도가 모여서 피 터지게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주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의 가정이다. 주식은 아날로그의 가정이죠. 주식은 디지털로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쓰고 외우고 축척하고 머리 깨지고 또 터지고 또 찾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아날로그의 축척의 과정이 몸에 쌓여야 우리가 소림사에서 수련한 거 똑같습니다. 주식은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올라가 있는 자기의 모습. 주식은 아날로그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해야죠. 제가 줌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직접 자기 돈을 내고 와서 자기가 그 귀한 시간을 내서 3시간, 4시간 주말에 와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강의실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편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와서 대학 시절에 우리 젊은 날에 대학 시절에 그 계단식 강의실에 사는데 이런 걸 느껴보고 해야 몸으로 체득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디지털로 갈 때 아날로그로 가는 게 진정한 거꾸로 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반도체 버전 2에 베팅하라. 반도체 버전 2에 베팅하라. 반도체 버전 1은 뭡니까? 이미 HBM 이런 것들이 날라갔죠. 언디바이스 AI까지가 버전 1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버전 2는 최근에 삼성이 말한 그런 핸드폰들, 언센스 AI, CXL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 2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할 수 없이 지금 상황에는 버전 2에 배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는 미래를 끌고 갈 것은 안 보이죠. 따라서 이것저것 눈 돌아가지 않고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말고 사서 터지면 어쩔 수 없죠. 네. 터지면 이제 물론 손 털어야 되고 그래도 배팅을 해본다면 저는 5월 초에 올해는 셀인 메일을 아주 강하게 외칠 생각. 5월은 팔자. 작년에 머뭇 하다가 박살이 났는데 셀인 메이다. 팔고 좀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월까지는 펀드를 투자를 들고 가고 종목을 들고 가자. 반도체 버전 2에 배팅하자. 이번 주에 FOMC 회의 발표가 있죠. 이게 가장 큰데 3가지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횟수를 어떤 식으로 뉘앙스를 풍겨줄 것인가. 일단은 뉘앙스를 풍겨주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게 1번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박살은 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살짝 또 지난 FOMCA처럼 한 줄의 그 뭔가 인사이트를 준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전략을 어떻게 쌓고 이러한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제가 주절주절 이야기할 테니까 듣기 싫으신 분들은 너무 기신 분들은 끄셨다가 나중에 듣거나 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는 지속 상승이 가능한가? 너무나 AI, 언디바이스 AI, 언센스 AI, 별하별 CXL, 별하별 이야기를 다 듣는데 과연 이러한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첫 번째 주제죠. 제 논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모았으니까 논리가 맞지 않더라도 그냥 듣고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제 반도체가 지속 상승 중인데 빅테크 때문에 그렇죠. 네, 빅테크 뭐라고 말할 수 없어도 다 빅테크 때문에 그들의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테크, 그중에서 미국 테크의 장악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 섹터 내에서 2024년에서 25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거로 예상되는 기업은 엔비디아이다. 2년 평균 47%,
그리고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플러스 50%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거죠.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의해서 순이익 1,000억 달러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S&P 500의 두 개의 지수에 들어갔는데 성장지수와 퀄리티 지수에 편입이 됐고, 엔비디아는 3관왕이죠. 성장지수, 퀄리티 지수, 그리고 모멘텀 지수라고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면서 3관왕을 했다. 이 세 개 지수에 동시에 편입된 지수식이 또 있는데 브로드닷컴하고 닌델 PLC하고 캐터필러가 있는데, 뭐 닌델 PLC하고 캐터필러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닌델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기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브로드닷컴은 유명한 통신기업이죠. 통신반도체를 만든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세계 지수가 들어갔는데 엔비디아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수급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수급이, 기업도 좋지만 수급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빅테크, 매그니피션 세븐이 애들이더라. 이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리더하는 이유이다.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술의 진보를 리딩 중이다.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죠. 끊임없이 엔비디아는 GPU뿐만이 아니라 CPU 산업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네트워킹 및 소프트웨어까지 강화된다면 AI 산업 내 엔비디아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성장하는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 시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2월 20일 아주 뭐 꼭 중요한 날이죠. 2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회사들이 데이터의 굶주린 AI 산업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텔은 이러한 데이터 산업에서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CPU 기술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뒤에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ARM이라는 회사하고 두 개가 CPU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이 ARM이 저전력, 그 다음에 전기료도 적게 되고 발열도 적게 나는 ARM 아키텍처로 많은 사람들이 CPU를 만들고, 또 자체 이제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ARM 기반을 쓰더라. CPU가 이걸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뒤처지면은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인텔이 거의 11.91%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좀 힘들겠는데, 저는 뭐 매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뭐 빠르게 가지는 않지만 느리게 다시 올라올 것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건 아닌데, 단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기술과 어떤 세상 진보에 쫓아가는 게 CPU 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혁신성이 거의 없었다고 욕을 먹었던 삼성과 애플까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갤럭시 A와 AI가 만난 갤럭시 24, 그 다음에 이제 PC하고 AI가 또 만나죠. 또 애플과 AI가 곧 만나서 새롭게 진화 중에 있습니다. PC와 AI, 윈도우 12와 PC와 AI가 만난 윈도우 12가 곧 발표가 되죠. 루너 레이크하고 스트릭스 포인트 AI가 PC에 거는 세트 업체들에게 기대가 크다. 이러한 것들이 PC에 이제 새롭게 AI의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죠. 루나 레이크하고 스트릭스 포인트. 당초 갤럭시 24 공개 행사에 관련 부품주들의 공개 행사가 나타나면서 관련 부품주들을 세일은 팔아야 된다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항상 그때가 꼭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유세했는데, 행사 이후에 AI 기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다. 관련 부품주들을 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스톱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다 매도해서 내려왔을 건데, 시작은 갤럭시 AI 다음 기회가 올 하반기 6월에 윈도우 12 공개를 앞두고 있는 PC시장 윈도우 12에 AI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아직 AI 전략이 공식화되지 않은 애플이 또 어떤 모습으로 AI를 집어넣을지, 이 세 개 테마가 일단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다. 버전 2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가 AI와 빅테크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은 죽었다, 애플은 혁신성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계속 제가 깠는데, 오늘 이제 어떤 애널이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애플이 다양한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인수를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구글 21개, 메타 18개, 마이크로소프트 17개, 아마존 10개인데 애플이 32개나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가 제일 지금 바보 머저리 같은 게 과감한 인수를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저 바보들, 삼성전자는 참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애플 같은 기업은 까보니까 32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디바이스 AI가 삼성이 먼저 열었다. 약간 싸구려지만 일단 시장을 앞서게 했지만은 계속 지속성 할 수 있느냐. PC는 윈도우 12가 열 것이다. AI 시대를. 그 다음에 애플이 MR-XR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어떤 핸드폰에 AI를 집어넣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애플이. 이 세 개의 그러한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것은 우리 삼성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애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애플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버전 2는 이러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2에 들어갈 AI 기능,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추가로 음성이나 번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넣겠죠. 다음에 미래를 준비한 애플이 또 새로운 걸 집어넣고 이러한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와 리딩의 모습이 올 24년 내내 있다면 주식시장은 이들을 사고 이들을 쫓아가고 이들을 더욱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한 오늘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것은 애플이 신기술의 랜드를 AI 모델과 조합하는 그러한 기술을 시도한다. 보면은 CPU와 GPU에 DRAM을 넣는데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AI의 부족한 메모리를 채우는 그러한 신기술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메모리는 계속 사용되면서 늘 수 있는데 삼성과 완전히 다른 판을 바꾸는 그러한 기술,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진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 애플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합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신규 스타트업 2개를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하나는 페렛,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오픈소스 기반의 멀티모달 AI 모델로 가중치는 70억 개, 130여 개로 경량화된 AI 모델이다. 이걸 사용하는 그러한 멀티모달 AI 모델, 만드는 그런 기업을 하나 산 거죠. 여타 경쟁사 대비 AI 모델 대비 공간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특화된 그러한 회사 스타트업이었다. 130억 개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작은 걸 가지고도 잘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 이미지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인수 스타트업의 허그스라고 그랬나요? HUGS, 휴먼 가우시산, 가우시산, 스플랫 약자로 숏클립 속 인물로 숏클립 속 인물을 아바타로 바꿔주는 AI 도구이다. 이를 통해 3D 스캐너 없이도 움직이는 아바타를 만드는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 뭔가를 이용해서 쉽게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스타트업이라는 거죠. 아이폰뿐만 아니라 비전 프로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해보자면 AI 모델로 객체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AI 도구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등 애플의 AI 전략은 이미지, 동영상 컨텐츠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올 하반기에 새로운 아이폰에 혹시 AI 형태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미지와 동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페럿과 헉스를 샀는데 뭔가를 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아바타도 만들어주고 동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멀티모델 AI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좀 너무 굼뜨고 잠잠해 있지만 꼭 혁신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스타트업을 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우시산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이미지만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iOS 진영, 그러니까 애플 진영에서는 서프라이 체인에서 제조업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거의 없죠. 오히려 갤럭시 안드로이드 진영의 벤더들이 언디바이스 AI 쪽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데 iOS 관련된 저쪽에서는 애플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면은 상당히 관련 서프라이 체인이 수혜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LG이노텍, BH 이런 종목들이 지금 눌려 있는데 이제 MRXR로 한번 터지고 다음에 올 하반기에 새로운 언디바이스 AI를 뭔가 애플이 내놓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은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애플이 혁신이 없는 것 같지만 뭔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 언제 터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속은셈 치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빅테크가 특히 반도체가 꺼지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PC에서도 AI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다. 그렇죠? 예, 다양한 PC에도 AI에 대한 기능, 윈도우 12가 올 6월에 나오는데 거기가 된다면 이제 PC에서도 다양한 CPU들이 용량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NPU를 탑재를 해서 모바일 프로세서들이 이미 출시된 상황에서 4분기로 예상되는 윈도우 12와 연계해서 변화에 의해서 PC 쪽에서도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윈도우 12처럼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오면 무엇이 좋아할까? A사는 UX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이 PC 사용법이 검색이 아닌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윈도우가 코파일과 통합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했다. 이해로 NPU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배터리 지속의 시간이 증가하고 동영상의 업스케일링이 가능하고 자연어 기반의 검색 등 소비자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PC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우 12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시기를 전후해서 40 탑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탑스가 뭐냐면은 트릴리언 오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초당 수조 또는 테라 연산이 가능한 그런 빠른 그런 CPU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지원한 인텔의 루나 레이크라든지 AMD의 스트릭스 포인트도 출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운영 체계가 변화하면 여기에 관련된 CPU들이 그리고 아주 고속 연산을 할 수 있는 CPU들이 진화가 되고 바뀌고 그리고 NPU까지 진화가 될 것이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벤치마크로 삼는 AI PC 컴퓨팅 파워가 바로 40 탑스라고 그래야죠. 40 탑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위한 새로운 컴퓨터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시장 조사 전문가 트랜스포스의 보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AI PC 최소 램 용량은 16기가 나오고 16기가로 AI 계산 능력은 40 탑스. 트릴리언스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초당 수조 또는 테라 연산이 가능할 정도로 고성능 연산 체계가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우 12의 6월 말 새로운 장착 변화는 모든 체계 또한 이것과 관련된 산업과 서프라이체인 기업들이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몰고 갔기 때문에 2024년은 여전히 반도체와 그와 관련된 기업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1이 HBM이었다면 버전 2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버전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AI PC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하드웨어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PC 컴포넌트에 대한 빌드업이 재개된다면 MLCC, FCBGA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과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수요가 예상이 될 수 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 기가비스 등 이러한 종목들도 투자해서 이제 수혜가 다시 한번 1차가 이미 끝났죠. 2차가 또 한번 수혜가 제일 전망이니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 AMD, 퀄컴, 애플의 CPU 아키텍처, CPU 프로세서, NPU와 NPU AI 탑스 이 속도에 관련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새로운 PC AI에 관련된 NPU가 들어온다. 한번 머릿속에 꼭 박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우리 하나가 봐야 될 것은 인텔과 AMD는 X86에 인텔과 AMD의 그런 아키텍처를 쓰는데 퀄컴과 애플은 ARM 아키텍처를 쓴다는 거죠. ARM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세미나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ARM에 대해서 굉장히 ARM사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정말 사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인텔을 좀 줄이고 이제는 ARM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 뒤에서 ARM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와 다양한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서로 복합돼서 좋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은 아날로그입니다.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보고 많이 두들겨보고 많이 자로 그어보고 숫자를 보고 이렇게 해야만 어느 순간 자기 머릿속에 스쳐져가는 그 무엇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점유를 하고 그 중에서도 올 2024년 1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 상반기 기술의 진보, 반도체 이런 버전 2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데 AI 버전 2가 이제 그 기본 바탕에는 매출도 성장을 하지만 투자 성장, 즉 숫자로도 동시에 찍혀 나온다는 거죠. S&P 500 24개 업종 중 2024년 매출 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은 업종은 반도체라는 거죠. 네. 2024년 25% YY로 성장을 하고 25년 14%나 성장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혀 나오는 것은 이게 매그니피션트 7 같은 빅테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 2024에서 2025년 매출과 카펙스 증가를 주도하는 섹터를 보면 반도체가 가장 높다.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그니피션트 7 중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기업들의 경우 2024년에서 25년 평균 17%의 높은 카펙스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2020년 전망치 기준 카펙스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 하늘색으로 쭉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하고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애플 순이다. 2024년 전망치 기준 매출액 대비 카펙스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메타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 투자도 많이 하고 시장을 살리고 이것들이 선순환에 대해서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 밸류체인의 이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밖에 없다. 버전 2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퀘스천에서는 제가 과연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리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답을 주저주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시장을 이끌 혁신이 있고 카펙스 투자 있고 숫자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있다. 버전 1이 끝났고 버전 2를 봐라. 그래서 이제 PC라든지 AI 쪽으로 새로운 세계 NPU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애플이 올 하반기에 자기 핸드폰에 뭔가를 심을 것이다. AI를 심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올 1년 내내 시장을 압도할 가능성,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희석은 좀 기대감이 희석이 될지 모르지만 1분기에서는 반도체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버전 2에 관련된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전 2가 참 애매한데 HBM 그 이후에 HBM 내에서도 또 새롭게 또 떠오른 거 CXL이라든지 언센스 AI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PC AI라든지 삼성전자의 그 통역 같은 새로운 형태의 또 AI 그것을 더욱 진화시키는 애플의 AI 이런 것들이 시장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드웨어도 발전이 있다. 이게 이제 버전 2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퀘스천은 연초에 시장을 리딩했던 업종이 올해 그해 가장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과거 10여 년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연초 리딩한 업종이 결국 이지방이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과거 경험상 1월은 연간 또는 반기주도 업종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렇죠? 2010년 이후 S&P 500 내에서 1월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위에서 3위 업종과 가장 낮았던 22위에서 24위 업종들의 그 이후에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살펴보면 1월 주가 수익률의 1, 2 업종은 연간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도 가능했다. 즉 1월에 좋았던 게 그 이후에 6월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10년간 추적을 한 거죠. 2010년 이후부터 추적을 한 거죠. 2010년 이후 코스피 내에서 1월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1위에서 3위 업종과 가장 낮았던 25에서 27위 업종들의 이후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살펴보면 1월 주가 수익률 1위에서 3위 업종은 연간 benchmark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주가 수익률이 1위에서 2위 업종에 들어갔던 업종들은 그 이후에 2월에서 6월 상반기 내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1월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뭔지를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 5월 초까지는 끌고 가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과거에 히스토리컬 데이터적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진한 게 2월에서 3월, 그 다음에서 파란 것은 2월에서 6월, 회색은 2월에서 12월, 1월에 좋았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거죠. 네. 3등은 조금 1월 1등과 2등 평균, 3등도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25등, 26등, 27등은 여전히 1월에 안 좋았던 애들은 올 내내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최근에 공부 좀 많이 하신 젊은 친구들 보니까 전부 밸류 인베스터들인데 너무 저평가된 것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평가에 대한 머릿속에 꽉 찬데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면은 이런 스타일로 올 1년 내내 늪속에 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시장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스터디 모임이나 저희 카페 친구들이 추세 추종자가 되라. 시장에서 아무리 좋아도 건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든지 뭔가 추세가 형성된 것들을 쫓아가서 다 먹을 수 없지만 반토막 정도로 먹는 전략이 오히려 이러한 데이터라든지 SNS가 발달되고 서로 정보 교류가 빠른 이러한 시대에서는 훨씬 유리할 것이다. 밸류 인베스터들은 이제 정보 교류가 빠르지 않고 서로 이제 정보가 비대칭일 때는 밸류 인베스터들이 결국 유리했지만 정보가 빠르게 유지될 때는 추세 추종형이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속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시각을 끌고 오는데, 미국 쪽을 시각을 보면 뭐 충분하다. 반도체 좋고 1월 달에 올라갔던 반도체가 올 1년 내내 시장에서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 때문에 결국 반도체라든지 그중에서 반도체 버전 2를 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끌고 와 시각을 좀 바꿔봐서 좀 다시 우리나라로 좁혀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벽으로 탁 다가오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2024년 1분기 6조에서 4분기 15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2024년 연간 45조 원에 이를 것이다. 숫자 잘 기억하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2024년에 벌어들일 것은 약 45조 정도 될 것이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한 35조, 다음 하이닉스가 10조 정도 이상을 하는데, 현재 두 기업 합상 시가총액은 552조라는 거죠. 코스피 내의 28.4%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20년 1분기에 7조 원 예상되었고 그 연간 41조를 벌었고 20년에 21년에는 64조 원을 벌이면서 아주 최고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21년에 당시 합산 시가총액 596조,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죠. 시총 비율도 30.4%를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해 많이 벌어도 과거의 21년의 그 화려했던 모습, 심지어는 20년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 그때 시가총액이 596조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52조니까 거의 다 왔죠. 많이 올라봐야 10%? 그죠? 많이 올라봐야 10%.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에서 PBR이 1.6배 수준에 도달하면서 좀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경고 사인을 계속 날리는 애널리스트도 많이 생겼습니다. ROE가 9.8%밖에 안 되죠. 최근 고점인 16에서 17%보다는 훨씬 많이 빠져서 2024년 ROE가 9%밖에 안 되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면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좋은데 과연 지속적으로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퀘션마크, 의문점이 가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SK하이닉스의 이게 뭡니까? 엑사인 12개월 예상 ROE가 거의 10%좀 밑에 와 있고, 다음에 SK하이닉스 PBR이 1.6배로 가장 고점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갈 그 포지션, 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일단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헤매는 것 같아요. HBM도 그렇고, 모든 게 DDR5도 그렇고, LSI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헤매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떠나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뭔가 인재를 귀하지 않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뭔가 삐그덕거리고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느낌이다라고 계속 워닝 사인을 해주는데 겉은 계속 그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CXL도 잘한다. 나 HBM 3.0, HBM3는 우리가 졌지만 HBM3, HBM4는 우리가 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워닝을 주는데 언론 프레임만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 이제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말씀하신 것이 미국의 암사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된다. 최근에 상장이 됐죠. 작년 11월인가요? 암은 주로 저전력, 고효율이 중요한 모바일, 인베디드, 사물 인터넷 등 특정 분야의 반도체 설계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설계 분야. 그래서 우리 정석과 같은 건 수학의 정석, 이 암이 뭔가 문제풀이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설계도를 줘야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암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설계를 하고 그러면 핸드폰 하나 팔 때마다 돈을 주는 거죠. 스마트폰 AP의 99%가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미 암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AMD하고 인텔 걸 많이 쓰는데 이제는 ARM 기반으로 한 걸 쓴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버는 2020년까지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에 큰 출렁임이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수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업계는 자연스럽게 전력을 덜 소모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ARM이 설계한 ARM을 기반으로 한 그런 CPU나 GPU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높다. GPU는 아니고 CPU인 것 같아요. 따라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료가 비용이 40%인가를 전기료에서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발열, 전력 사용량, 탄소 배출 등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절감의 문제죠. 특히 아직은 자율 영역인 ESG가 직접적인 규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저전력, 탄소 배출도 낮고 발열도 적고 전기력도 적게 되는 ARM을 기반으로 한 특히 서버에서 CPU에 대한 그 설계가 ARM이 더욱더 성장률이 높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RM이 $71 정도 하는데 시총이 73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80조 정도인데 100조, 120조, 200조까지 본다면 $200까지도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길게 보고 그래서 ARM사를 굉장히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에서 또 강조를 했던 건 DDR5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기판이라든지 수동 부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후공정 소켓, 후공정 장비를 봐라. ISC, 마이크로 컨텍솔, 테크윙, 유니테스트, 엑시콘이나 유니테스트, 테크윙이 지금 최근에 뜨고 있죠. 후공정 장비주가 오히려 DDR5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제 기판 같은 것은 글쎄요, 저는 좀 이제 기판은 그만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후공정 장비나 후공정 소켓을 보자. 코리아 서킷도 최근에 좀 뜨다가 다시 가라앉던데. 그래서 DDR5가 다시 시장에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점유율을 높일 것 같은데 그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소켓이라는 후공정 업체이다. 이렇게 물론 기판 업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후공정 업체를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본딩 장비, 오사트 업체, 마킹 장비, 테스트 핸들러, 테스터 이런 쪽의 기업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대체 이번 주와 2월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런데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시장이 박스피를 뚫고 시장이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올 때 그때가 반도체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12년에서 16년까지 여기 12, 13, 14, 15, 16, 5년 동안에 박스피에 머물렀는데 그렇죠? 박스피에 머물렀는데 이걸 뚫고 오는 게 그때였다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에서 16년 연준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QE를 중단하는 등 유동성을 확장 기대가 낮아졌던 시기였다.
2012와 16년에서 박스 피해에 갔다는 것은 유동성을 풀지 않고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관리를 했던 시기이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 진입할 정도로 2012년과 12년 박스 피해에 들어갈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2012년과 16년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은 YY로 마이너스 13%에서 21%. 이 극감이 아니지만 기대감이 낮았던 시기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시기죠. 현재 예상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인 260조 원을 유지를 가정한다면 YOY 증가율은 3월에 피크아웃을 칠 것이다. 현재 26%에서 36%, 그 다음에 4월에는 29%로 다시 빠질 가능성,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의 핵심은 반도체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밖에 우리가 기댈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에 16년에 우리나라가 박스피에 들어갔을 때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았던 시기, 지금이하고 마찬가지죠. 그때는 국내 기업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유동성 증가율도 낮고 기대감도 낮았던 시기다. 그렇지만 이것을 뚫고 올라갔던 것은 반도체의 영업이익 증가가 뚫고 올라갔다는 건데, 박스피를.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가 뭔가를 해주면은 박스피를 우리 2,500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 그렇지만 일단 1분기까지는 뚫고 갈 수 있다는데 가정을 맞추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요 일정을 보면 30일 날 삼성 SDI 실적 발표가 나죠. 네,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 아마 이제 둘 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 SDI의 포가 역사상 가장 낮은 데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포스코 퓨처엠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가 이제 최종 실적 발표를 하고, 갤럭시 24가 출시가 되고, 알파벳 실적이 발표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제 슈퍼윅이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슈퍼윅. 목요일 날은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금요일은 ISM 제조업 지수하고 애플 실적, 애플 비전 프로가 정식 출범이 됩니다. 금요일 날은 애플의 날이는, 이게 이제 한국 시간 기준이죠. 네, 한국 금요일 날, 한국 수요일 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 날 애플 비전 프로. 그렇죠? 올해 화요일 날 30일 날은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걸 제가 갖다 붙인 건데 굉장히 잘 요약을 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가 핵심인데 버전 2죠. 지금 반도체 버전 2를 볼 때 그중에 HBM 로드맵 중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60에서 65%밖에 안 되는데, 이 가동률을 높이려면 뒤에서 오사트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뒤쪽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후공정에서. HBM의 대규모 후공정 증설 이후 전략이 중요하다. 다음 로드맵은 제조 효율성의 향상에 있다. HBM 수율이 최대 60에서 70%밖에 불과하지 않다. 그래서 테스트 및 검사 계측 확대 관련된 솔루션 기업들이 시장에서 버전 2, HBM 버전 2, 반도체 버전 2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한미반도체, 넥스틴, 고용, 파크시스템, 인텍플러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있다. 다음은 삼성이냐. 삼성의 XR 기기 출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애플 비전 프로 초반의 흥행은 이미 성공했다. 삼성도 이에 맞는 맞설 HR 헤드셋을 출시를 예고 중인데, 빠르면 6월, 늦어도 하반기에 공개가 전망이 되고 있다. IT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되고 있다. 관련 종목은 뉴프렉스, 카메라형 FPCB라는 라운텍,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라운텍, 나무가 3D 센싱, 롯데정보통신,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4x4 AI 영상 화질 개선 솔루션, 자이언트 스텝, 리얼타임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 중에서 뉴플렉스, 라운텍, 나무가는 한번 봐야 될 거다. 4x4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다. 마그니피션트 7 중 5개 기업 실적 발표를 하죠. 네, 넷플릭스, 테슬라 이미 2개는 발표했고, MS, 알파벳, AMD 30일날, 2월일날 애플, 메타, 아마존. 4분기 실적 슈퍼이크가 이번 주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니노고모, 한미반도체,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뉴플렉스,
라고텍, 나무가 이런 종목들을 앞에서 내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저희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를 모르신 분들은 이 카페 주소를 치고 올라오면 이번 주 추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물려서 늪속에 빠져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제가 아주 엣지 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찾는 분도, 단타 좋아하시거나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반도체 버전 2가 이제 시장의 핵심일 것이다.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일 것이지만 버전 2다는 거죠. HBM이 아니라 HBM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AI, 언디바이스 AI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잘 팔릴 수 있는 거냐. MRXR이 나오고, 다음에 PC AI가 곧 출시가 되고, 다음에 애플이 또 언디바이스 AI를 발표하는데 어떤 종류로 나올 것인가, MRXR은 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버전이 계속 진화해서 진보한다는 거죠. 버전 2에 관심을 갖자. 이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는 반도체에 집중해서 때려박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